민주당은 검사들이 법률을 어겼다면서 탄핵을 하겠다고 합니다. 검찰총장은 그건 거짓말이다. 탄핵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수사할 수 있다고 하고요. 자, 누구 말이 맞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궁금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민주당이 검찰 압박하는 거 전해드렸더니 요게 또 콕 집어서 궁금하다고 하셔요. 자, 지난 시간 보신 분들 익숙한 얼굴들이죠. 김용민, 민영배, 장경태, 전용기, 어미준 검사, 박상용 검사, 김영철 검사, 강배신 검사를 탄핵하겠다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요, 검찰들 반발이 보통이 아닙니다. 검찰 내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 정부 때 문재인 정부에서 이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검찰 압박했던 이때 검찰 내부에서 막 그럴리고 했었잖아요. 이때보다 분위기가 더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 좋냐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이겁니다. 그 검사들의 반발의 근간에는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 피의자를 구하기 위해서 억지로 검사들을 압박한다. 수사하는 검사들을 압박한다. 이게 정의냐? 여기서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시각이 다른 거예요. 민주당은요, 이 네 명입니다. 이 네 명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으니까 탄핵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탄핵소추안 안에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검찰총장이 뭐라고 하냐면 이 탄핵소추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 자,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 직권남용이다. 누가? 이걸 발의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서 거짓말도 밀어붙이고 있다. 자, 무고다. 허위사실이니까. 그 다음에 이 검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다라면서 이 의원들을 법사위원들을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히려 자, 국회의원들 너희들 면책 특권이라는 거 있죠. 보통 뭐냐면 국회의원들은 국회 공식 회의에서는 거짓을 얘기를 해도 책임을 면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 면책 특권 뚫어보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내가 아닌 어디 나가서 유튜브 같은 데서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가는 그것도 수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은 여기서 이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그러고 검찰총장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누구 말이 맞을지 여기 또 한번 따져봐야겠죠. 시청자분들 저 앞으로 살펴볼 내용 보시면서 양측 얘기 중에 누가 맞을지 한번 판단해 보시죠. 지금 시작합니다. 동투더 뉴스. 자, 이 4명 검사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검사들 이름을 잘 기억하진 않죠. 근데 여기는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앞으로 계속 시끌시끌할 검사들이니까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헌법 65조 1항에는 탄핵을 하려면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에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는 건 이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일단 뭘 위반했는지 민주당 쪽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박상용 검사 갑니다. 박상용 검사는요, 울산지검 검사를 지냈고 수원지검 검사하다가 대검에서 검찰 연구관 그리고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를 하는데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 검찰 연구관을 했어요. 직속으로. 그리고 지금 수원지검에서 뭘 수사를 했냐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 그리고 뇌물 의혹 이런 것들을 이제 수사를 했던 검사입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팩트예요. 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데 그럼 민주당은 왜 이 검사를 탄핵해야 되느냐? 두 가지 사유가 있는데 1번 울산지검 그러니까 요때 있을 때 추태를 부렸다는 거예요. 뭐냐? 탄핵소추안에 적혀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2019년 1월 8일 저녁에 그러니까 이때까지 있었는데 한 달 전이네요.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에 청사에 있는 민원인 대기실 그 바닥에 설사 형태의 대변을 싸고 남성 화장실에 세면대 및 벽면에도 바르는 등 행위를 통해서 공용물을 손상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형법 141조 1항 공용물 손상죄. 그 공용물은 뭐냐? 대검에 있는 화장실의 세면대와 벽면은 국가 세금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손상했기 때문에 탄핵해야 된다. 요거가 이제 첫 번째 탄핵 사유입니다. 그래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울산지검
똥검사 이렇게 이제 별명이 붙기도 했는데 일단 이런 논란도 있죠. 과연 물론 뭐 공용물 손상죄일 수도 있지만 과연 이게 검사를 탄핵할 정도의 정말 중대한 법률 위반인가라는 뭐 논란도 있을 수 있지만 어디까지가 어느 법률까지가 이 탄핵의 대상이 되는지는 그런데 이 박 검사와 검찰총장은 이거 자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 논란이 나온 뒤에 박상용 검사는 지금 해외에 있거든요. 본인은 검찰 내부망에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당시에 같이 있었던 검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거짓말인 걸 금방 알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울산지검에서 당시에 뭔가 행사를 벌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걸 이제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거든요. 그 밑에 당시 동료 검사가 글을 올립니다. 댓글이죠, 댓글. 답글. 그날 저녁 식사부터 귀가할 때까지 박 검사와 제가 계속 같이 있었는데 완전한 허위 사실임을 제가 보증합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려요. 자, 이거를 처음 의혹 제기한 게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거든요. 검사 출신이죠.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했던. 근데 이 의원을 이 박 검사가 허위 사실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합니다. 이 의원뿐 아니라 이 의혹을 퍼뜨린 다른 민주당 의원까지 함께 고소를 하는데 이성윤 의원은 이제는 나는 실명을 거론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성윤 의원이 6월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이 내용을 처음 공개를 하거든요. 근데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시 법사위에서 울산지검 청사에 대령이 대변을 한 이걸 얘기를 하면서 지목된 검사는 이화영 수사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검사는 박상용 검사야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이화영 수사검사야 하다 보니까 당시 언론들이 다 그럼 박상용 검사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부인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에 이 내용을 적어놨으니까 당연히 민주당은 박 검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성윤 의원은 나는 실명을 거론한 적 없다고 쓱 빠지는 거예요. 근데 박 검사는 이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법사위에서 얘기한 건 사실 면책특권 대상이 되거든요. 공식 회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허위사실 얘기해도 처벌을 받지 않지만 박 검사가 건 이후 비슷한 얘기를 여기 유튜브 나와서 또 했다는 거예요. 유튜브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공식 국회 회의석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상이 된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요. 이성윤 의원이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허위사실인 것 같다라고 지금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요때 수원지검 검사 시절에 이화영 부지사 수사할 때 대북송금 회유 조작 의혹. 이건요 사유가 엄청 많아요.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는 공범들 분리 수용을 위반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제 사건 관계자들을 서로 이렇게 모아두면 안 되나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입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검찰에서 조사할 때 김성태, 방용철, 안보수 이런 사람들은 다 서로 사건 관계자들이라 하나에 모아두면 안 되는데 여기서 김성태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기억나시죠? 연어 시켜 먹고 배달까지 해가지고 심지어 술까지 소주까지 마셨다. 흰 컵에 넣어가지고 요 의혹 같이 있으면 안 될 세 사람을 모아서 있게 했다. 그래서 이거는 형 집행 수용자 처우법 분리 수용해야 되는데 분리 수용 안 한 거를 위반했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 자, 검찰은 뭐라고 하는지 또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김성태와 이화영을 같이 앉혀놨다. 그래서 뭘 했느냐? 수원지검 별실에서 만나게 해서 사실상 회유를 하도록 했다. 그 면담 주선을 누가 했다? 검사가. 자, 그럼 김성태 장이 뭐라 그랬냐면 이 자리에서 형님, 평생 징역 살 수도 있어요. 이재명은 어차피 끝났어요. 형님이 이재명 보호한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지금은 검찰이 하자한 대로 협조해서 빨리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라고 회유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수사 내용 아시죠? 이화영 부지사가 자기 상관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잘 되라고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죠? 방북하려고 또 스마트팜 하려고. 그거 다 이재명 위해서 한 거야. 그리고 이재명은 다 내가 보고해서 알아 라고 진술하라고. 지금 이게 회유한다는 거예요. 김성태 회장이. 둘이 이제 친한 사이니까 요거를 검사가 주선했다. 그러니까 이건 주선하면 안 되는 걸 했기 때문에 검사의 직권남용죄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3번째, 주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직접
회유했다. 누가? 검사가 이화영 부지사에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뭐라고 했냐? 작년 4월에 여기 말이니까 이렇게 바꿔야겠습니다. 그죠? 자, 검사가 이화영 부지사에게 자, 더 이상 시간 끄지 말고 인정하면 다 좋은 일이에요. 자, 5월엔 또 뭐라 그랬냐? 스마트팜 방북 비용 김성태 대납한 걸 부지사님이 인정하더라도요. 이건 이재명 지사를 배신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인정해도 이재명 대표 구속까지는 안 가요. 근데 진술을 안 하면요. 다 뒤집었어요. 다 주범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자, 잘 협조하면 김성태 동생도 원래 1년 6개월 구형할 걸 6개월로 낮춰서 구형했어요. 잘 협조하면 봐줄게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검사가. 그래서 직접적인 허위 진술을 해유 강요했다. 그래서 이것도 직권남용죄고 국가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 위반이다. 자, 네 번째는 그래서 김성태 방용처를 봐줬다는 겁니다. 팩트는 이거잖아요. 김성태가 안보수와 함께 북한에다가 지금 800만 달러를 보낸 건 팩트잖아요. 그죠? 이게 스마트팜 비용 이재명 지사 방북 비용인지 모르겠지만 자, 요거를 보냈으니까 원래 북한에 돈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그리고 북한 사람들 만나고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김성태 회장이 협조를 해주니까 국보법 대신에 그보다 형량이 낮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깎아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무유기죄 이것도. 그러니까 제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일을 안 하고 봐줬으니까 직무를 안 했다. 직무유기죄. 그러니까 너무 권한을 남용했다는 직권남용죄도 있고 너무 일을 안 했다는 직무유기죄도 있고 이런 걸로 이제 탄핵을 걸어 놓은 건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박상현 검사가 이재명 잡아넣으려고 그 밑에 있는 이화영 부지사를 엮어보려고 회유를 하고 그 회유하는 데 협조한 김성태는 깎아주고 형량을 깎아주고 이화영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 요 이제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검찰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반박하냐? 자, 다 거짓말이더라. 자, 검찰 술판 회유 주장, 요 주장 이미 CCTV 당시 내부 이화영 변호인 교도관 38명. 이게 교도관이 왜 중요하냐면 구치소에 있는 이화영을 데리고 와서 검찰에 조사를 받게 하잖아요. 그럼 다 보잖아요. 그 교도관 다 조사했더니 다 거짓말이더라. 이런 것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검찰 얘기는요. 그리고 이 국보법 이것도 법을 보면 이런 상황일 경우에 국보법이 아니라 남북교류협력법으로 기소하도록 법의 우선 적용 규정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무슨 얘기냐면 자, 검찰은 뭘 의심하고 있냐면 지금 이렇게 회유를 했다는 게 언제 시기냐면 2023년 아까 4월, 5월 요때 지금 회유를 했다는 거예요. 검찰이 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근데 이 주장을 왜 하냐? 검찰 지금 허위 사실이라고 보잖아요. 왜 하냐? 2023년 작년 5월 말에 실제로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을 하거든요. 검찰에. 뭐라고? 이재명 지사에게 스마트팜과 방북 비용 대납을 보고했다. 나중에 지금 번복했죠. 이 진술 자체가 검찰의 회유 때문에 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검찰이 진술을 하거든요. 만약에 법원에서 이 진술이 인정이 되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화영 부지사의 진실 아니냐라고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때 이런 회유가 있어서 이렇게 진술했다라는 걸 엮기 위해서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게 검찰의 시각인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이렇게 했다는 증거를 뭘 대고 있느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그냥 이화영 진술이 있고요.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나 김성태한테 회유당했고 검찰한테 회유당했고 이렇게 했다. 자, 또 하나는 지금 이 뉴스타파 보도를 주로 많이 인용을 하는데 여기 보면 뭐 검찰청에서 김성태 회장과 공범들이 수시로 만났다. 그러니까 분리해야 되는데 서로 만나서 의견 나눴다. 그리고 이재명 방북비용 못 들었는데 검사가 몰아갔다.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쌍방울 내부자 폭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다 익명 일단 폭로예요. 검찰은 이거 다 지금 거짓말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김영철 검사는요.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좀 있네요. 보니까 대검 중수부 검사할 때 요때 중수부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있었거든요. 중수부에 같이 있었고요.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특검팀 요때는 이제 그러니까 한동훈 뭐 지금 후보 다 같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대통령 된 이후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부장검사로서 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왜 김영철 검사를 탄핵하려고 하느냐? 첫 번째, 장시호 씨에게 모해, 그러니까 위증을 교사했다. 누구를 해치려고. 자, 그럼 이때 언제 그랬다는 거냐? 요때. 요 국정농단 갔을 때. 요때 김영철 검사가 뭘 역할을 맡았었냐면요. 당시에 이재용 삼성전자, 당시에는 부회장이었죠. 지금 회장인. 또 지금 걸려 있었잖아요. 이때 이제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였습니다. 그때 누구를? 장시호 씨를. 그러니까 장시호 씨가 최서원 씨, 그러니까 최순실 씨 조카죠. 그런데 기억나십니까? 장시호 씨가 당시에 뭔가 이렇게 많이 검찰이 협조를 하죠.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해서 최순실 씨나 이 이재용 회장을 처벌받는데 상당히 이제 기여를 하는 검찰 입장에서. 그래서 둘이 뭔가 특별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 민주당은 탄핵 소추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장시호 씨가 김영철 검사에게 오빠라고 부르게 하는 특별한 관계였다. 뭐 이렇게까지 적어 놓는데 그럼 뭘 했냐? 김영철 검사가 자, 2017년 12월 6일 이때가 언제냐면 장시호 씨가 구속되는 날입니다. 구속되던 날에 불러가지고 이재용 재판에서 증언할 내용이 있으니까 외워라. 그러니까 너는 재판 나가면 이렇게 증언하라라고 불러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재용 부회장에게 불리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검사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유리한. 그러니까 뭐냐면 위증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인 거를 증언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불러준 걸 증언하기 위해서 실제로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영철 검사는 법률을 위반했다는 거죠. 모해 위증을 교사시킨 죄, 직권남용죄, 검찰의 권한을 남용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 내용을 피의자에게 알려주는 비밀 누설죄. 이런 법률 위반으로 지금 탄핵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민주당도. 근거는 뭐냐면 뉴탐사라는 인터넷 매체가 공개를 했어요. 뭘 공개했냐. 작년에 공개를 했는데 장시호 씨가 이제 다 끝나고 나와서 이제 출소한 다음에 지인과 통화를 나누는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 녹취가 공개됐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뭐냐면 이따가 오빠가 김스타가 이게 다 누구냐면 김영철 검사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친하다는 거죠. 이걸 볼 수 있으면 이걸 보면 자, 김스타가 JY 불어주면 그러니까 이재용과 관련해서 불어주면 얘기를 해주면 수사에 협조하면 나는 빠져나갈 수 있는 거고 너 안 나오고 싶으면 증인 안 나와도 된다 해놓고 페이퍼를 이만큼 준 거야. 외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가서 증언할 내용을 외우라고 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다 외웠어? 질문지를 다. 요렇게 얘기하는, 지인에게 얘기하는, 나중에 장시호 씨는 이게 이제 감옥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 통화를 공개한 거. 야, 여기 보면 실제로 뭔가 김영철 검사가 뭔가 이렇게 시킨 것 같잖아요. 네. 자, 검찰은요, 이 모든 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요, 장시호 씨가 이게 이제 작년 연말에 이 내용이 다 공개가 되거든요. 뉴탐사 통해서. 그랬더니 여러 차례 장시호 씨가 이 김영철 검사에게 문자를 보내요. 여기 문자 내용인데 엄청 긴데 핵심은 뭐냐면 제가 과시하기 위해서 너무 큰 거짓과 너무 나쁜 말을 지어냈습니다. 마치 연인인 것처럼 검사님과 연인인 것처럼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매일 연락하는 것처럼 허세를 부렸습니다. 라는 문자를 실제로 김영철 검사에게 보내고 장시호 씨가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여러 명에게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자, 검찰은 뭐라고 반박하냐면요. 김영철 검사가 이거 시킬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위증을 시켰다는 건 2017년 12월 6일이었잖아요. 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전인 4개월 전인 2017년 8월경에 1심에서 대부분의 사실관계가 인정이 돼서 유죄를 선고받은 상황인데 뭐하러 무리하게 만약 지고 있었다면 역전하려고 시켰다고 하지만
그때 이미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검찰 얘기로는. 게다가 지금 이제 보도에 따르면 그럼 12월 6일에 만난 정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12월 6일에 공수처가 이 장시호 씨의 출정 기록을 봤더니 출정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와서 이 김영철 씨를 만나러 간 출정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이거 안 만난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건 지금 김영철 검사나 검찰 쪽에서는 이 내용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일단 민주당도 이 뉴탐사 이 통화 내용을 갖고 탄핵 소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뉴탐사 이 녹취가 진짜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탄핵 사유 또 있어요. 김영철 검사 탄핵 사유 두 번째. 이정근 돈봉투 사건 별건 수사.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김영철 검사가 요때 중앙지검 부장검사 할 때 뭘 수사를 했냐면 아이고 이름이 좀 가물가물하네요. 이제 이정근이라고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사업가한테 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받고 이제 재판에서 유죄 받았었죠.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개인 비리로 이제 수사를 하다가 뭐가 나와요? 이정근 씨 이제 휴대폰에서 이게 이어지잖아요. 뭘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그러니까 이정근 씨가 이제 당시 송영길 민주당 대표 뽑히는 그 전당대회 때 송영길 캠프에 있었는데 그 캠프에서 돈을 돌렸다. 캠프 그 사람들이 돈을 마련해서 이 돈을 돌렸다. 뭐 이런 걸로 그게 다 이제 녹취록의 통화 내용으로 나오면서 일로 이제 번지죠. 불똥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이 번지면 안 된 걸 번지게 했다. 그러니까 탄핵해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왜 탄핵해야 되냐면 탄핵 소추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검찰은 부패와 경제범죄 외에는 수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건, 다른 건,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건으로 수사를 했고 그거를 심지어 기자에게 알려줬다. 요거 이제 탄핵 소추안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지난 시간에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난 정부 때, 지난 국회 때 민주당이 했던 게 검수완박이잖아요.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검찰은 두 가지만 수사할 수 있습니다. 부패와 경제범죄. 근데 요거는 부패예요. 그죠? 돈 받았으니까. 요거는 수사할 수 있는데 요 민주당 전당대회 사건은 수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정당법과 관련된 거니까. 정당법은 부패 경제범죄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네가 수사해? 너는 수사할 수 없는데 이걸 경찰이나 공수처로 넘겨야지. 그래서 너는 별건 수사 금지 위반, 형사소송법 위반. 그 다음에 너 왜 기자한테 알려줘? 무죄인데,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있는데 헌법 위반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죄 위반. 이걸로 탄핵을 건 겁니다. 검찰은요 반박을 해요. 뭐라고 반박합니까? 아니 그러면 사실 이런 것 같아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이 뿌려진 걸 알았어요. 이정근 수사하다가 알았어요. 그럼 검찰 얘기. 그럼 수사 안 해. 알았는데 이런 것 같아요. 속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는 부패 아닌가? 자,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검찰 뭐라고 반박하냐면 돈 봉투 사건 이 정치자금법, 정당법 위반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검찰은 반박하고요. 무엇보다 만약에 실제로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걸로 수사를 했다면 당시에 법원이 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안 했겠지. 법원도 너희들이 검찰이 정당하게 수사할 수 있는 내용이야 라고 해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서 우리 수사한 거고 실제로 심지어 그뿐만 아니라 유죄가 선고가 됩니다. 이정근 씨가 이 건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건 별건 수사가 아닌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검찰은. 법원도 아니라고 했던 거잖아 이미. 그리고 피의 사실은 우리는 공표한 적이 없어. 이 검사는 이거 기사 쓴 기자를 알지도 못한대 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뭔가 하여튼 눈에 가신 거예요. 그죠?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하고 민주당 수사하고 그래 보입니다. 자, 세 번째도 비슷한 거예요. 민주당과 관련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수사를 하더니 정작 해야 할 수사는 안 하더라. 누가? 김영철 검사가 김건희 여사 사건은 덮어버리더라. 이 또 의혹입니다. 뭐냐면 이 김영철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에 있으면서 뭘 수사를 받느냐면요. 김건희 씨 대선 때 좀 논란이 됐었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제 영부인 되기 전에 코바나 컨텐츠 사업을 하잖아요. 문화 기획하는 사업. 그때 대기업으로 협찬을 받았다. 뭘 이용해서 당시 검사하던 남편 검사의 이 지위를 이용해서 협찬받고 뭐 하여튼 그런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거기다 뭐 이제 도이치
주식 저가 매수 의혹 같은 것들을 수사하는데 요게 이제 결과적으로 다 무혐의 결론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김원채 검사가. 직무유기다 이거. 일을 안 했다. 예. 그리고는 민주당 거는 수사하고 정권은 안 하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 요걸로 또 이제 헌법, 검찰제법 위반이라고 이거 탄핵하는 겁니다. 검찰은요, 이거 다 알아보고 무혐의한 거다. 그리고 이 중에 상당수는 전 정권 때 이미 일부 혐의가 없는 걸로 나왔고, 나머지는 무혐의 됐고, 실제로 이걸 이제 고발이 들어와서 이거 수사하거든요. 고발인도 이 무혐의 결과 이후에 이의 신청도 안 했던 사건인데 이걸 뭘 덮었다. 우린 덮은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어미중 검사. 여기는 왜 탄핵당해야 된다고 할까요? 자, 서울중앙지검 특수 일부 검사를 지냈는데 이때 건 때문에 지금 탄핵 소추가 된 건데, 그러니까 뭘 수사를 하냐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 수사지휘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일부장 검사를 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이제 특혜 의혹을 수사를 하죠. 검찰은 이것 때문에 탄핵했다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왜 탄핵을 해야 되느냐? 말씀드린 대로 한명숙 사건을 허위 증언을 회유 위증 교사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오래된 사건이지만 기억나십니까? 한명숙 국무총리가 2007년, 이거 오래됐죠 벌써. 대선 경선 준비할 때 건설업자인 한만호라는 건설업자에게 3차례에 거쳐서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았다라는 의혹으로 어미중 검사 있는 이 서울지검 특수일부에서 수사를 했고, 실제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지요. 이때가 이제 어떨 때냐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서 국회에서 구속되려고 이제 구치소로 가던 때 옆에 누가 있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지요. 자, 문재인 정권에서 그래서 요거 한명숙 국무총리의 명예를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어쨌건 자, 야권에서는 뭐라고 자꾸 주장을 하냐면 검찰이 회유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한만호와 함께 감옥에 있던 재수자를. 이게 왜 그런 거냐면 한만호가 실제로 검찰에서는 내가 한명숙 총리에게 돈을 줬다라고 진술을 해요. 그런데 1심 하면서 말을 바꿉니다. 난 돈을 안 줬어. 그래서 1심에서 무죄가 나요. 자, 그런데 2심에서 한명숙 총리가 다시 유죄로 뒤바뀌는데, 뒤바뀐 이유가 뭐냐면 한만호는 검찰 조사 때는 줬다 그랬어요. 1심 과정에서 안 줬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만호가 감옥에 있을 시기에 같이 있던 재수자들이 모두 뭐라고 하냐면, 아니 감옥에 있을 때 한만호가 돈 줬다 하던데? 라는 그 얘기를 들었다고 일제히 진술을 합니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는 안 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줬다고 진술한 내용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다시 유죄로 갑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유죄 판결이 나와요. 자, 민주당은 지금 어미중 검사를 왜 탄핵해야 되느냐? 한명숙 총리를 해칠 생각으로 한만호와 같이 수감되어 있던 재소자 3명을 검사실로 불러서 한만호 증언은 거짓이란 취지로 허위 증언을 연습시켰고, 그래서 허위 증언을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미중 검사는 모해 위증 교사, 위증을 또 시켰다. 그리고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하는데 위증을 시켰으니까 진행 위반했다. 헌법 조항.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이런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 자, 검찰은 뭐라고 반박하면요, 참 이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지겹게 우려먹는다. 이런 지금 반응입니다. 자, 1차. 이미 대법원이 지금 1심, 2심 결과 바뀌고 대법원이 살펴보잖아요. 이때 이미 이 재소자의 진술이 허위인지 아닌지를 한명숙 측에서 주장을 했고 다 따져보고 내린 유죄 판결이라는 거예요. 이때 이미 한번 이게 거짓이냐 아니냐는 한번 따져보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때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에 다시 이거를 조사하려고 해요. 재조사. 실제로 야권에서는 계속 검찰이 회유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검 부장검사, 고검장들 모여서 회의를 해요. 거기서 이거는 다시 조사를 하려고 했더니 이건 종결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공수처도 이거를
살펴보는데 기소하지 않기로 하고 대법원도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무혐의를 내려요. 그러니까 이 검찰의 이 회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미 다 끝난 거를 또다시 야권이 들고 나와서 하려고 한다는 게 검찰의 반박입니다. 검찰은 이미 끝나고 검찰이 회유 안 했다라고 다 공수처도 대법원도 했는데 또 이걸 또 들고 왔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논란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계속 지금 이런 거 왜 탄핵할 수 있느냐?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까지? 그러니까 시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2년이잖아요. 12년 전에 위반한 것도 탄핵의 대상이 되는 거냐. 두 번째, 내용.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검사가 검찰 청사에서 추태 부린 것도 여기 지금 탄핵에 해당이 되는 거냐. 여기 지금 논란거리인 거죠. 왜냐하면 헌법에서 이 탄핵에 대해서는 사실 두루뭉실하잖아요. 그냥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어디까지가 탄핵의 대상이 되는 거냐 이게 지금 또 논란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강백신 검사는 대체 왜 탄핵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강백신 검사 이제 국정농단 특검 여기도 파견이 됐었네요. 국정농단 할 때 흔히 말하는 에이스들만 이렇게 쏙쏙 뽑아서 갔다니까 수사는 잘했던 검사 같아요. 반부패 3부장검사 때 이 김만배 신앙님 요건 이제 좀 이따 살펴볼 거예요. 여기 수사했었고, 그다음에 1부장검사 때 뭘 했었냐면 이재명 대표의 전 대표의 대장동과 백현동 수사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강백신 검사가. 자, 그럼 왜 탄핵을 해야 되느냐? 위법한 수사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 무슨 얘기냐? 바로 요건 얘기인데요. 자, 최근에요. 신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김만배 씨가 구속됐습니다. 왜 구속됐느냐? 자, 바야흐로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사건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요. 완전 처음 2021년 9월 그 처음 불거졌을 때 김만배 씨가 대장동을 따내는 과정에서 뭔가 이상해, 특혜를 받은 것 같다라고 처음 의혹 초기 때 허위 인터뷰를 시켰다는 거예요. 누가? 김만배 씨가 누구에게? 신앙님 씨에게. 그래서 나온 인터뷰 기사라는 거예요. 뉴스타파, 신앙님 씨가 뉴스타파의 객원인가 기자로 활동하고 있을 때 뭐라고 했냐면 박영수, 윤석열 통해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해결했다. 김만배 음성 파일 공개.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에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봐줬다, 수사 봐줬다 이런 비슷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기억 가물가물 하시겠지만 그래서 화살을 이재명 대표에게 갈 수 있는,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성남시장이었으니까 갈 수 있는 건 이제 튼 거죠. 윤석열.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민주당이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대선 때 공격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허위 인터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했느냐? 돈을 주고 1억 6,500만 원에 돈을 주고 이걸 허위 인터뷰를 시켰다. 근데 이게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하면서 두 사람은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죠? 이게 그 김만배 씨는 1억 6,500만 원이 요거 인터뷰 대가가 아니라 책 3권 값이다. 한 권에 5천만 원이냐.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있었던. 근데 어쨌건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뭘 하고 있냐면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허위 사실이었잖아요. 그런데 요 보도를 이제 받아서 쓴 언론들이 있습니다. 인용해서 쓴. 이 언론들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를 했다. 이거를 인용할 때는 확인을 하고 인용을 해야지. 그냥 이걸 갖다 쓰면 어떡하냐라는 혐의로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하고 소환조사도 해요. 이 언론사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검찰은 그때 뭘 의심을 했냐면 뭔가 이 언론 보도, 그러니까 김만배로 시작해서 여기를 거쳐서 일로 가는 과정에서 뭔가 누구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이 프레임을 만들었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수사하는 과정에서 언론사까지 수사를 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거는 수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부패니까. 근데 여기까지 수사할 수는 없어. 왜? 아까 얘기했듯이 검찰은 두 가지만 수사할 수 있어. 부패와 경제. 근데 이건 명예훼손이잖아. 언론까지 수사할 수 없는데 너네가 수사할 수 없는 걸 수사했어 또. 그래서 수사개시 범위 위반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권한을 남용한 직권남용죄라면서 강백신 검사를 이제 탄핵을 한 겁니다. 검찰은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 다 부패로 연결되어 있는 수사의 연장선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이런 주장을 했다면 왜 했어?
대장동 비리를 은폐하려고. 누가? 김만배가. 그럼 대장동 비리는 뭐야? 부패. 대장동 비리 은폐를 위한 부패 관련 범죄의 연장선상에서 수사를 했고, 자, 그럼 이 수색 영장 누가 발부했어? 법원. 법원도 영장을 발부했다는 건 법원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라고 본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또 이게 위법이라면서 탄핵하냐? 이건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게 검찰의 반박입니다. 동투더 뉴스. 자, 이 4명의 검사 탄핵 소추안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왜 탄핵하느냐? 이유가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7조 2항. 자,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이걸 위반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검사 출신의 정무적 공무원인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소속 정당과 다른 정당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형사 처벌할 목적으로 위증도 시키고 피의 사실도 공표하고 뭐 각종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정치 수사를 했다. 정치 조작 허위 수사를 했다. 요 논리인 거죠. 자, 그런데 검찰은 뭐라고 반박해요? 이거 자체가 민주당의 속내를 드러내는 거다. 왜? 다 공통점 이재명 대표 관련한 수사 혹은 관련자들의 수사를 지휘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수사를 세게 해서 잡아 넣을 것 같으니까 이들을 못 잡아 넣게 하기 위해서 다른 거, 뭐 한명숙, 이정근 이런 거는 다 핑계고, 어차피 지금 검찰이 이게 다 허위 사실이라고 하잖아요. 이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들이. 그러니까 그건 다 핑계고 결국은 이재명 수사했다고 니네가 지금 이러는 거 아니야? 라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적반하장이라는 겁니다. 지금 검찰이 화가 난 부분은 거기에요. 여기서 진짜 화가 난다는 건데, 검찰 랩을 들어보면, 자, 지금 민주당은 뭘 하겠다는 거예요? 탄핵 소추안만 낸 게 아니라, 그렇다고 지금 탄핵 소추안 통과시킨 건 아니에요. 통과시키기 전에 법사위로 부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불러서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검찰은 못 나가겠다는 거야.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정청래 법사위원장 딱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겠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민주당이니까 이성윤 의원. 아까 지금 박상용 검사는 지금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이라고 지금 고소해 놓은 사람이 법사위 의원으로 딱 앉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그죠? 대장동 변호인인 박준택 이제 의원이 됐으니까 법사위원이에요. 여기 딱 앉아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출석한 게 누가 예를 들면 강배신 검사 딱 출석해서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자리냐는 거예요, 검찰은. 아니, 지금 고발당했으니까 이 사람 피의자. 그리고 피의자를 변호했던 사람이 수사했던 검사를 신문을 해? 이거를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검사들은. 예. 그런데 민주당은 뭐라 그래요? 그럼 너네는 뭔데? 검사 니네 특권이야? 너네가 수사 잘못하고 허위로 조작으로 수사했으면 당연히 국회에 견제받아야지. 이성윤 의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대든다 그러잖아요. 검사들은 이거 자체를 지금 용납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 뭐라고 합니까? 피고인인 이재명이 재판장을 맡고 사실상 변호인인 국회의원과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서 재판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지네들이. 이재명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를 지워버리겠다는 시도다. 너희들이야말로 직권남용이다라는 게 이원석 검찰총장 시각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뭐라 그래요? 자신 있으면 그냥 바로 통과시켜, 탄핵. 왜 이런 거는 뭐하러 하냐는 거예요. 니네들이 자신 없으니까.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이런 자리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 나가겠다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강배신 검사는 뭐라고 하냐면 똑같은 거예요. 범죄자. 그러니까 검사들은 거의 이들을 범죄자로 보는 거예요. 범죄자 시각에서 우리가 하는 거를 형사소추권, 검사가 가진 정당한 사법권을 방해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완전히 시각이 다르죠. 자, 국회법에는 탄핵소추를 발의할 때는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게 지금 강배식 검사의 반박이에요. 자, 이 와중에 지금 민주당 검찰이 제대로 한판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번에야말로 검수완 밖에서 검찰 압박시키겠다는 거고 검찰은 도저히 피의자들이 이렇게 흔히 말하는 날뛰는 거는 검찰 못 보겠다라고 지금 해서 진짜 하면 우리도 니네 수사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감정적인 싸움까지 맞붙으면서 이게 지금 어디까지 팍 커질지 지금 예상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치닫는 것 같습니다. 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에이, 주말 오후 3시엔 동인가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